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선입니다. 51살인 저는 지방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해 왔지만 무관심한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을 결정했어요. 자식들을 독립시키고 나니 경제적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중 손주를 돌보면서 아기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작고 연약한 생명들을 돌보는 일은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산후도우미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아기들을 돌보는 것이 이렇게 보람차고 즐거울 줄 몰랐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의 작은 손가락, 잠든 얼굴, 순수한 눈빛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번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저는 이 일에 자신감도 생겼고 정말로 제 천직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중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중견기업 세모의 사장 아들인 박진호 씨 댁에서 입주 산후도우미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세모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꽤 큰 회사였어요. 박진호 씨는 36살의 젊은 사장 아들이고 그의 아내 김하영 씨는 35살로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 조순옥 씨는 62살로 사업을 키워온 강한 성격의 분이셨어요. 이 집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랑스러운 쌍둥이 아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집도 크고 깨끗했고 아기들이 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성껏 아기들을 돌봤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하영 씨와 조순옥 시어머니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김하영 씨는 처음에는 정중했지만 점차 제가 아기를 돌보는 방식에 대해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기가 불편해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동안 많은 아기들을 돌봐온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고객의 집에서 일하는 입장이니 참을 수밖에 없었죠. 조순옥 시어머니는 더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불만을 표현했거든요. 일 잘한다고 해서 뽑은 건데. 쯧쯧. 이런 말을 거의 매일 들어야 했어요. 제가 정성껏 아기들을 돌보고 있는데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정말 속상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기들과 놀아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제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김하영 씨와 조순옥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저를 하인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본래 업무가 아닌 일들까지 시키기 시작했어요. 물론 산후도우미가 어느 정도 집안일을 도와주는 건 당연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건 도를 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그들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할 때였어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요즘 산후도우미들 수준이 예전 같지 않아라는 말들을 서슴없이 했거든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정말 서러웠습니다.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자존감을 버려가면서 일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래도 아기들만큼은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는 건 바로 그 작은 생명들이었거든요. 한 달이 다 되어갈 즈음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말을 들어야 하나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어느 날 조순옥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차를 마시면서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요즘 산후도우미들이 다 이래. 돈만 많이 받고 일은 제대로 안 해. 그 말을 들은 순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정성껏 아기들을 돌봤는지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더군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자존감을 짓밟으면서까지 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진호 씨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어요. 쌍둥이 아기들과 작별하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질 게 뻔했지만 제 자존감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사람으로서의 존중은 받으며 살고 싶었거든요. 세모 댁에서의 한 달은 끝났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명 제 가치를 알아주는 곳이 있을 거라고 믿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세모 댁을 나온 후 저는 한동안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한 달간의 경험은 정말 힘들었지만 동시에 제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기도 했어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직업이나 지위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천천히 일상을 정리했습니다. 혼자서 저녁을 차려 먹는 것도, 작은 화분에 꽃을 심어 기르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무엇보다 아무도 저를 무시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이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산후도우미 일에 대한 애정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세모댁에서의 경험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아기들을 돌보는 일 자체는 여전히 제게 큰 보람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산후도우미 일을 이어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이후에 일한 집들에서는 따뜻한 대우를 받았어요. 산모들도 감사해했고 가족들도 저를 전문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세모댁에서 받은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저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말마다 교회에 나가보기로 했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이 있었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교회를 제대로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도 있고 마음의 평안도 필요해서 다시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간 지 몇 주가 지난 어느 일요일, 예배가 끝난 후 교회 마당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강우현이라는 54살의 신사분이었어요. 단정한 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셨는데 처음 봤는데도 왠지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과의 첫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제가 교회 화단에 핀 꽃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말을 걸어오신 거예요. 꽃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저도 요즘 작은 정원을 가꾸고 있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강우현 씨는 최근에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신 사업가라고 하셨어요. 부인을 몇 년 전에 암으로 먼저 보내시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긴 시간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계신 중이었거든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교회 친구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우현 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동그라미라는 곳이었는데 제조업 분야에서 꽤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전혀 권위적이지 않았고 항상 겸손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점점 특별해졌어요. 교회에서만 만나던 것이 교회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리고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강우현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언제나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해주셨거든요. 세모댁에서의 힘든 경험을 털어놨을 때도 화를 내시지 않고 차분하게 들어주신 후, 그런 사람들은 진짜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정미선 씨는 정말 소중한 분이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감도 되찾게 되었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저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강우현 씨도 마찬가지셨나 봅니다. 어느 날 공원을 걸으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미선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웃음을 찾게 된 것 같아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정말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도 뭉클했습니다. 서로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치유해주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가끔은 강우현 씨가 운영하는 농장에도 함께 가서 농작물을 수확하거나 꽃밭을 가꾸기도 했습니다.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 사이의 감정도 더욱 깊어졌어요. 1년 정도가 지난 후 우리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결혼식은 소규모로 조용히 치렀습니다. 교회에서 알게 된 몇 분들과 가족들만 모시고 간소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성대한 결혼식보다도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재혼 후에도 저는 산후도우미 일을 계속했어요. 남편은 제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한다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지만 일 자체가 주는 보람과 기쁨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회사 동그라미에 업무상 일이 있어서 방문했다가 정말 뜻밖의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김하영 씨였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김하영 씨는 여전히 저를 예전의 시각으로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정미선 씨 여기 청소 일 다니시나 봐요. 그 순간 예전 같았으면 위축되고 당황했을 텐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긴 제 남편 회사예요. 저는 이 회사 대표의 아내입니다. 김하영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고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세모 댁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털어놓았어요. 어떻게 무시당했는지, 얼마나 자존감이 상했는지, 그리고 오늘 김하영 씨를 만났을 때의 느낌까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화가 나는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들었을 때는 정말 분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대했다고요? 도저히 참을 수 없네요. 당장 거래를 중단해야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이미 결심한 것 같았어요. 비즈니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직원을, 특히 전문가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과는 거래할 수 없어요. 며칠 후 동그라미에서 세모와의 거래 중단을 정식으로 통보했습니다. 세모 입장에서는 꽤 큰 거래처를 잇는 셈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이었을 거예요.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철수 대표와 그의 가족들이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현관문을 열자 박철수 대표, 김하영 씨, 그리고 조순옥 시어머니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모두 위축되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정미선 여사님, 그동안 저희 가족이 보인 무례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철수 대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김하영 씨는 얼굴을 제대로 들지도 못했고 조순옥 시어머니는 예전에 저를 일도 못한다며 무시하던 그 기세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과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가 저희 남편 회사와의 거래관계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네요. 만약 제가 아직도 그냥 산후도우미였다면 이런 사과는 받지 못했겠죠. 세모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전곡을 찌르고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그 집에서 보낸 한 달은 제게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전문가로서 쌓아온 자부심도 사람으로서의 존엄성도 모두 무너뜨리는 경험이었거든요. 돈 때문에 자존감까지 팔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김하영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조순옥 시어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이를 먹고도 분별 없이 행동했네요. 그들의 사과를 들으면서도 저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집 문턱을 다시 넘을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과거의 상처는 과거에 남겨두고 싶거든요. 세모 가족이 떠난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복수를 했다는 시원함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신이 참 대단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품위 있게 처리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남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세모 댁에서의 그 힘든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상처받았던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산후도우미 일도 계속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교회에서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처음 만났던 그 화단 앞에서 잠시 멈춰 서게 되었어요. 여기서 처음 만났었죠?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꽃을 보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함께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가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지금 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아기들을 돌보며 느끼는 보람,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고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세모 댁에서 받았던 무시와 상처가 없었다면 지금의 소중함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어요. 이제 저는 당당합니다.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제 자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저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제 이야기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든 시간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나날들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어제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승리를 이뤄낸 것 같아 정말 뿌듯하고 행복해요.